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빈칸 문제를 책임질 김하연 선생입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문 분석. 그래서 철저한 지문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영어에 눈이 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문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휘들, 헷갈리는 어휘들도 정리해 드리고 문법적으로 또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마인드맵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통지문을 제대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배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분석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terature, 문학이란 can be helpful, 도움이 됩니다. 뭐에? 언어학습 과정에 because of,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이 foster, 육성하는 뭐뭐 때문에, foster는 뭐뭇을 키우다, 육성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만약에 얘가 이 foster가 명사로 쓰이면 foster parent 하면은 양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영어로 뭐라 할까요? biological par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biological은 낳아주신 부모, 그리고 나를 키워준 양부모는 foster paren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Core Language Teach Materials까지가 주어예요. 핵심적인 언어학습 자료는 must concentrate on, 뭐에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떻게 언어가 operate, 작동하는지.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as. 그래서 룰에,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소시오는 사회, 시멘틱은 의미론적 시스템으로서.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The process of learning, 이 학습이라는 과정은 is 본질적으로 analytic, 자, 분석적이고 piecemeal,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 개인의 수준에서 봤을 때 꽤 superficial, 바로 피상적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의 보어로 이렇게 형용사가 쓰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공부하다 보면 문법 문제가 나와도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까지가 주어예요. 그런데 주어는 동명사가 주어네요.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단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s가 붙어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engaging with, 이 문학에 몰입하는 것은, engage with, 뭐뭐에 몰입하는 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이 학습자를 뭐 하도록? to shift, 이동하도록. 그 관심의 초점을 이동하는데 beyond는 뭐뭇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적인 측면, 무엇에? 외국 언어 시스템의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그 관심의 초점을 이동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nable이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구조죠. 뭐뭇을 뭐뭐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en a novel, play, or short story is explored over a period of time, 여기까지 전체가 왼절, 종속절이에요. 소설, 희곡, 그리고 단편소설이 탐구될 때 5번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서 탐구될 때 그 결과물은 바로 뭐다? is가 동사고 대절이 보어절이죠. 이제 이 독자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텍스트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nhabit은 어디에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단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어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주하다라는 표현 inhabit, 자, inhibit하고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inhibit은 뭐죠? 억제하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inhabit은 거주하다예요. 그래서 거주하다라는 단어에 dwell도 있고 reside도 있습니다. 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inhabit은 inhabitant, dwell은 dweller, reside는 resident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or she, 그 혹은 그녀는 is drawn, 독자를 의미하겠죠. 어디에 빨려 들어갑니까? 책 속에. 그 다음 문장 pinpointing what individual words or phrase may mean,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개별적인 단어나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pinpoint, 콕 집어내는 것은 어떻게 된다? 덜 중요하게 된다. 뭐보다는 그 이야기의 전개를 펄수는 추구하다, 쫓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less A than B, 이 경우는 바로 A보다는 B가 중요하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more B than A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 이것은 이제 덜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제 독자는 eager to는 몹시 열망하 다예요. 알아내고 싶어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건이 unfold는 전개됨에 따라. he or she는 주어고요. feel은 느낍니다. close는 친밀감을 느껴요. 특정한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shares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 뒤에 s가 왔잖아요. and 여기 주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share 뒤에도 s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lose는 친한, 친밀한, 동의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intimate라는 단어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이제 언어는 becomes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됩니다. 이제 fiction이 한마디로 draw, 끌어당기죠. 이 전체의 사람을 어디로? into its own world, 그 자신의 세계로, 즉 소설 속의 세계로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문학이라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literature죠. 자, 그러면 letter 문자,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 해독 능력을 리더러스의 문해력. 자, 이 세 개의 단어가 많이 헷갈린다고 하고 이곳에 형용사형을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의 형용사는 바로 뭘까요? literary, 문자의 literal,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readerate. 이렇게 세 개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시험 전날까지도 반드시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더릿 앞에 일이 들어가면 뭘까요? 이거는 문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단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제풀이에서는 전체 글에 대한 마인드맵을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문학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문학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because,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내면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정답을 추론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여기에 beyond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beyond, but이나 however 이 역접의 접속사 뒤에는 바로 주제문이 온다. 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뒷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but이나 however가 아니라 여기서 beyond가 나왔습니다. 이 beyond가 바로 일종의 역접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mere mechanical aspect, 단순한 기계적인 측면, 이것을 beyond, 초월하여,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beyond 앞부분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 언어의 기계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 볼까요?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 룰 베이스드는 문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굉장히 분석을 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우 피상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beyond 뒤에서는 그 기계적인 방식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초월을 하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바로 그 결과물은 독자가 이제 텍스트 안에 거주한다고 그랬죠. 그 책 속으로 몰입되어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개별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야기의 전개.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특정 캐릭터에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감정을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draw, 다시 그 책이라는 픽션이라는 세계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답 1, 2, 3, 4, 5번 한번 볼까요? 1번의 linguistic insight는 언어적인 통찰력, 당연히 아니겠죠. 2번 artistic imagination, 예술적인 상상력. 3번의 문학적인 감수성. 4번의 alternative, 대안적인 관점. 5번의 personal involvement, 그 개인적인 몰입. 자, 여러분들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이죠. 그 세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 그 주인공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계속 그 사람을 이 작품 세계로 끌고 들어간다. 그 세계 속에, 이 작품이란 세계 속에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작품에게로 끌려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5번인데, 선생님이 오답률 분석을 한번 봤어요. 이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답률을 단 사람이 31%, 여기 9%,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9%였나? 여기가 14%였나? 그리고 여기에 정답률이 6% 정도 됐어요. 선생님 기억하기에. 그런데 어쨌든 정답률 5번보다 오답률 2번 artistic imagination이 31%, 거의 30%의 학생이 2번을 정답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왜 2번을 달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 자,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학에 몰입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engage with, 뭐뭐에 몰입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engagement, 몰입인데요. involvement도 몰입이에요. 자, engage with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았으면 당연히 5번이 답인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이 학생들의 심리를 분석해 봤어요. 아, 여기 imaginative니까 여기 imagination, 상상력이네. 그래서 2번으로 혹시 답을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로 답 찾는 요령들 보면 빈칸 앞부분 혹은 바로 뒷부분에 답이 나온다, 이런 비법을 많이, 문제 푸는 요령을 많이 전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비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단 전체를 다 읽어봐야만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5번 선지가 없었다면 그래도 가장 개연성 있는 정답은 아마 2번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상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작품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5번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이제 수능 준비 방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체 글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전체 글을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보통 지금까지는 빈칸 앞뒤 문장에서만 어느 정도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비법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문제 푸는 요령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단계로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어휘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 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도식화할 수 있는 훈련을 잡는 것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가 오히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